질의하실 겁니까? 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지금? 누구냐면요, 참고인이에요. 여당이 추천한 참고인. 누구죠?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장관님 저기 땡터식 하지 마세요. 사후 검열 하지 마시라고요. 나가세요. 제발 그좀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왜 이틀 나가십니까? 나가세요. 왜 사후 검열 하십니까? 나가세요. 왜 자기 맘대로 하십니까? 나가세요.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왜 나가세요. 사람 걸 막습니까? 왜 사람들을 왜 말을 못하게 막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슨 일입니까?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 형이가 그러면은 웃어요? 네. 허탈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허탈해서 웃어요. 뭐 타요? 여당 의원들이 말리질 않고 즐기잖아요. 지금 어느 차를 얼마나 잘했다는 지금 지금 아니 잘했다고 얘기한 거는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다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아주 기괴한 웃음소리로 어떠셨어요? 그 나중에 들으셨을 때? 아 이거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네. 저를 바보 만들고 네. 아 저 사람은 난동 피우는 사람이고 자기는 좀 대범하게 이걸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가자. 이걸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입틀막이 된다. 그래서 위기 모면용으로 웃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민희 위원장이 웃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다가왔다. 저는 네. 그런데 그 웃음소리 하나로 모든 것들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불쾌하고 이거 사람의 진의를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그 사람의 마음속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국회의원들보다 저 위에 있는 위원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위원회 왕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김현 간사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그 아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그 아래에 증인이 있고 증인 아래에 참고인이 있는 어떤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이 이제 과거의 말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제 옹호하려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처럼 가시다 보면 결국 독재자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강민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이번 국정감사 때 그 과방위에서 스타가 되신 분들을 모셔놓고 국감 뒤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국감 때 그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병풍을 쏘거나 아니면 뭐 발언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현장에서 본 어떤 그 편파적인 진행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모셔서 그때 소회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은 국감 때 입틀막 주인공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예, 사실은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네. 또 그런 일을 겪게 됐네요. 그래갖고 근데 그 입틀막 하게 된 그 네. 경위라 그래야 되나? 뭐 네. 그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게 24일, 10월 24일 날 종합국감이라고 해서 마지막 자리였어요. 근데 네. 그날 저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언론노조 이제 간부들이나 이제 그 뭐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긴급히 참고인으로 제가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네. 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서로 항의하고 예. 약간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최수진 의원이 발의 시간이었거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하고 있었는데, 발언을 하고 있었다. 예, 그 이제 질의를 질의를,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예. 질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그 국감 NGO 모니터단이라고 수십 년 동안 그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중간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예. 10월 7일 날 방통위 국감에 나와서 전체적인 시간을 봤더니 예. 일반 의원들은 뭐 한 평균 22분을 발언을 했는데 이 최민희 위원장 혼자 2시간을 발언을 했더라. 예. 그래서 이건 위원장을 위한 원맨 쇼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과도하게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의원들 평균보다 5.4배 더 발언을 했고 전체 이제 발언 시간에 네. 한 20% 정도를 발언한 것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간이평가서의 이제 중간 제목이 뭐였냐면 최민희 위원장이 예. 이제 열정적 국정감사인가 예. 과도한 갑질인가 아, 갑질. 이렇게 예. 갑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그 최민희 위원장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발언 취소하지 않으면 발언권 빼앗고 다음으로 질의권 빼앗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아,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하신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질의가 아니다. 질의를 하셔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질의 내용 이게 질의고 질의 아닌지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발언권을 뺐고 뺏지 않고. 아, 최민희 위원장이 예. 이게 질이냐 발언이냐 이거를 본인이 판단해서 끊었다. 본인이 예.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왜 이걸 발언을 못하게 하시냐. 난 이 발언을 하고 싶고 이 질의를 하고 싶다. 내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에 이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국정감사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아, 예. 예. 최민희 위원장이 피감 의원이 이제 그 기관이라는 게 이제 방통이라든지 방심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문화진흥회 그 간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증인들한테 질의를 해라. 질의를 하지 않으면 질의가 아니니까 질의권 뺏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을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예.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네요. 최민희 의원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저는 쭉 앉아서 보니까 이게 본인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감기관의 이제 방통위의 뭐 위원장이라든지 직무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좀 부족한 거가 있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위증일 수 있다. 아, 최민희 위원장이 위증일 수 있다. 근데 그 책임질 거냐? 아, 그거 나중에 이게 국감 위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거 알고 하셔라.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니까 제대로 얘기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이제 취조하듯이 한 그런 겁박을 것들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항의도 받고 중간에 그 뭐 이상희 의원이라든지 김장겸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다. 이건 너무 사람들을 푸시하고 압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았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체력 싸움이에요. 아, 예. 이 계속 밤에 12시 넘어서도 그 차수를 변경해서 뭐 새벽 2시까지 계속하고 그 인사청문회도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요번에 국정감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발언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 게 중간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했던 거고 문제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최수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그때 했다.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시간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위원장이 그걸 또 다 잘라버리니까 자기가 모든 어떤 왕처럼 이 의사진행 발언들은 다 컨트롤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질의 시간을 이제 쪼개서 이게 사실은 과방이라는 게 방송통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정감사잖아요. 국정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최민희 위원장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의 꽃인데 거기서 이제 발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면서 자기가 통제를 하니까 독재자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국정감사 모니터단에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이제 최민희 의원은 그거 자기 욕하는 거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입틀막 해서 이제 나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소리치신 거예요? 정확하게 워딩이 안 들려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뭐냐면은 이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후 검열하지 마십시오. 센서십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하고 제가 외치면서 나갔죠. 아,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 안에서 외치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저 퇴장시키세요 이렇게 퇴장하세요라고 그러니까 맨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현 의원이 옆에서 보면서 아 저분 참고인이에요.
저분은 저기 MBC 노동조합 위원장이세요. 참고인으로 온 분인데 저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애들 고자질하듯이. 예, 그러니까 예. 그 참고인 일어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외쳤죠.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 검열하지 말고 센서십 하지 마라. 네. 왜 의원 질의를 센서십하고 입을 막습니까? 선생님, 근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센서십이 어떤 이제 뜻이 센서십이라는 게 이제 센서십이라는 게 검열이에요. 검열. 네, 검열인데 이제 검열하면서 이제 가위질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예. 왕이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예. 왕권이 이제 거의 이제 절대적인 상황에서 네. 그 인쇄나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되게 이제 인기가 많고 처음으로 대중 매체로서 자리 잡게 되니까 인쇄를 통해서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민의가 막 들썩들썩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신문법이라든지 인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때. 근데 그걸 이제 사전에 다 검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검열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꽃이 폈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음. 입틀막을 당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다가 네.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이제 퇴장 명령을 받으시고 네. 나가신. 근데 아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나가실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진정을 시키고 다시 들어오라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왜냐면 저도 다 네. 저기 약속을 그 소환이 돼서 필요하니까 불러진 참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받고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 권리가 완전히 무참하게 이제 묵살이 돼버린 거잖아요. 짓밟힌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저는 한 5분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뭐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라는 그래요? 소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이제 반발하고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사후 검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대로 얘기를 듣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네. 시사하는 바는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 박탈도 그렇고 네. 위원장님 퇴장도 그렇고 네. 보면은 네.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네. 모두 이제 끌어내는 거죠. 네, 기회를 주지 네. 않고 국회 경위가 네. 강제로 끌어냈어요, 저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도 저는 불법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그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상황은 누군가가 발언권을 갖고 발언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왜 국회의원인데, 네. 국회의원은 사실은 그 민의를 대변해서 선거로 뽑힌 사람 아닙니까? 한 네.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 네. 그 헌법기관은 뭐냐면 민의를 대표해서 거기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나가서 네. 자기 민의를 대변해서 발언을 해야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제 그게 회의만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너는 발언하지 마.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욕을 해? 왜 내 명예를 훼손해? 그러면 너 발언하지 마. 이렇게 막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다. 거의 이렇게 뭐-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예. 이번 국감 예. 때 예. 몇 번 정도 가셨어요? 3번 세 번이나 갔는데, 하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3번 갈 때마다? 일단 저희는 첫날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좀 봐왔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노종면 의원이 이제 강필구 방통위 혁신 기획 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근데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올해 2월에 민생 토론회가 있어갖고 그때 이제 행사를 이제 기획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3월로 미뤄지고 근데 그게 나중에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이제 맡겼던 업체한테 돈을 지급해야 됐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게 날짜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제 기한이 됐나 봐요. 네. 근데 그걸 문제 삼아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하면서 막 추궁을 했었고 그래갖고 이제 국감 질의 시간이 끝났어요. 네. 끝났으면 이제 다음 의원이 질의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최민희 의원이 끼어들어요. 끼어들어갖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행사와 관련돼서 본인이 결정을 한 거고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기회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증감법에 따르면 이제 허위 진술할 경우에 이제 이게 위증죄가 돼서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 강필구 가정한테 윗선을 대라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안기부 뭐 그런 비슷한 형태로 그 고등계 형사가 일제 고등 강점기 때 이 고등계 형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큰일 난다, 뭐 고발될 수 있고 형사 처벌된다, 공직자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엄청 무섭네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박민규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가 이제 다른 내용에서 끝났는데 갑자기 다시 최민희 의원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네. 이제 강필구 혁신 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기회를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위증 아니냐고. 그러니까 두 번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그 가슴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겠습니까? 야, 진짜 내가 압박감을 느끼겠네요. 예. 저렇게 이제 다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과방위원장이 날 고발하겠다고 위증이라고 자꾸 얘기한다. 이게 나중에 내가 뭐,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저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막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이상희 의원이 이제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니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의사진행 발언 기회 안 주겠습니다 하면서 딱 끊어버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김장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김장겸 의원이 아니 이게 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질의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정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인사청문회 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가 법인카드 한 걸 계속 그 이은규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그 야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법인카드 하나 갖고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으면서 연간 한 거의 2천만 원 이상씩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슬기로운 법카 생활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한 사람 그 방통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구만. 물고 늘어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질의를 딱 끊어요. 아, 또? 네. 그러면서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야당 대표가 나오고 야당 대표 부인 얘기가 나오냐. 야당 대표 부인이 그 방통위원장 후보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왜 그걸 질의 내용에 넣냐. 그 자유 아닙니까? 의원이면 자기 질의할 때 다양한 비유나 이런 걸 들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럴 자유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디어법을 이제 공부를 했고 미국의 미디어법이라고 해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로라는 걸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발언이나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거 이건 엄격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근데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할지 국회 TV로 다 생중계되고 의정활동들이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끊고 들어오면서 발언을 못하게 하고 칼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원래 이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민 자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 자체를 무시하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기가 무슨 뭐 오더를 받았는지 자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영 논리가 확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더를 받았는 건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당대표한테 오더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진영 논리가 확실하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자기가 추가 질의를 해서라도 이제 공세를 더 강화시키고 또 이제 그 야당이 추천했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MBC 감독하고 계시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적인 질의나 이제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제가 참고인 나와서 좀 뭐 폭로를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는 거예요. 2분 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반론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권태선 이사장한테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고 이제 위원장님은
하다가 말이 잘리거나 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요한 내용은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서 막 말을 끊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네. 내용은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그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최민희가 다뤄 못 드린 보고. 발언 시간을 네. 저희 방송에서 예, 마음껏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계속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례를 보면 최민희가 모든 걸 판단해서 사람들을 그 회의할 때 재단하고 네. 그다음에 발언 기회의 비중을 결정하고 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신 거는 이제 진영 논리에 너무 좀 치우쳐서 진행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죠. 야당 의원이 이제 그 방통위 그 공무원을 공격할 때는 위증 아니냐, 제 똑바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얹어서 힘을 얹어주고 네. 또 이제 지금 이런 어떤 권태선 이사장이나 이런 데 방어할 때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예. 참고인인데 제가 얘기할 때는 뭐 중간에서 끊고 들어오고 시간 다 됐다면서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거를 이를 이제 그 바틀렉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잡고 이제 그 자기 야당 쪽은 다 풀어주고 여당 쪽은 잡고 이렇게 안 놔주고 이런 식으로 이걸 통제를 하니까 저는 이거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틀막한 거고 독재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언 기회가 보장됐다라고 볼 수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때도 이상희 의원이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질의권을 가로막냐 뺐냐.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그 사후 검열을 하지 마라. 내용을 갖고 판단하지 마라. 네. 이 발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검열을 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발언이 조금만 들어간데도 중간에 끊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사후 검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센서십인데 그거는 정말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그 구시대의 유물?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형태는 그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자들이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 왕정에서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분은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예. 아니 근데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위원장이 팩트 체크라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다. 네. 근데 그 팩트 체크에 대해서 반론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반론 기회를 안 줘요. 팩트 체크를 하고 본인이 이게 맞아요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좀 미세하게 다르다라고 예. 말할 예. 기회를 안 준다. 예. 그러면은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모든 걸 결정한 뭐 이거 왕이에요, 왕.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최영도 의원이 예. 그 처음 이제 그 국회가 열리고 과방이 구성됐을 때 이제 보고를 받을 때 예. 박문진 이사장 이제 보고를 받았고 이제 같이 뭐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질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최영도 의원이 로이터 이제 저널리즘 보고서를 보니까 MBC가 뭐 그 신뢰도도 높지만 불신도도 제일 높게 나왔다 지상파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 일부 절반만 좋아하는 그런 공영방송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발언을 끝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서 PPT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네. 그 사실과 다릅니다. 하면서 로이터 저널리즘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그 불신도 조사가 있는데 KBS가 이제 뭐 26.5%, MBC가 22%이기 때문에 KBS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MBC를 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하고 이제 전에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최영두 의원이 질의했던 건 2023년도 조사였고 네. 최민희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 건 2024년도 예. 조사 1년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2023년에는 MBC가 불신도 1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때가 6월이었기 때문에 통계가 바뀌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전 의원이 최영두 의원이 발언하는 걸 송두리째 바보 만들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국회의원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그 전체적인 취지 자체는 불신도가 여전히 20% 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도록 공정 보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이지.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MBC는 뭐 이렇게 불신도가 높지 않습니다. KBS가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쪽에 그 국회의원이 발언한 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그럼 다시 반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한 것 같은 거를. 반론 기회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저 뭐지? 그 26%는 22%나 불신도가 우리 언론이 방송 언론이 상당히 높네. 불신도가. 높은 거죠. 예, 높은 거고 그리고 거기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로이터의 국가별 이제 보고서는 그 각 나라의 그
언론 학자 2명 정도한테 맡겨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게 정식적인 어떤 여론조사의 기법에 따라서 그 철저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순위를 갖고 공표를 하거나 순위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거든요. 그 보고서에. 네. 근데 그걸 갖고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불신도 수준도 높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불신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아요. 높네요. 예, 안타깝네요. 높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보면은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예. 이게 일단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건 알겠고 네. 이렇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갔을 때 네. 모멸감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언을 하고요.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약간 좀 흥분을 좀 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계속 발언을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내용이 아니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계속 갑자기 막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예.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리를 해버리고 발언 기회를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저 발언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하던 의원 있잖아요. 뭐 최수진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최수진 의원이 그건 마이크가 이제 시간이 다 있으니까 꺼졌고. 네. 근데 정리할 시간을 좀 이렇게 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이제 제 마이크는 켜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중요한 부분 다 말했죠? 시간 다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얄밉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참고인으로 나가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왜 이 사람이 알아서 끝나? 왜냐면 국회의원의 질의권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MBC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러 왔는데 중간에서 뭐 주요 부분만 다 말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끊으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쾌했다. 어쨌든 예. 보장받지 못한 한 네.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네. 완전히 유린되고 그리고 의원들도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질의 내용이 아니면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거는 완전히 이게 수가 이제 보니까 여야가 7대 1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 수적 우세를 그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게 제 방통이라든지 방심위 공무원들은 좀 바보 만들고 완전히 범죄자처럼 추궁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겠구나. 그러다가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때 김태규 위원장이 예, 좀 그때 흥분을 했던 네.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네라고 말을 한 게 이게 좀 악의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청문회를 영상으로 이제 본 입장에서는 그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자기 휘하라고 하기보다 같이 일하는 네. 직원 중에 한 명이 압박감으로 쓰러졌다. 네. 그럼 그 상황에 욕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때 한 번 법무 담당관이 네. 한 번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네. 119 실려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한 번 겪었는데 이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권태선 이사장 사람이죠. 국장 한 분이 또 쓰러졌어요. 그분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 계속 앉아서 긴장하다 보니까 네. 이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제 공격적으로 이 일을 네. 치렀으면 이 사람이 쓰러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공무원들이 느낄 스트레스. 아까도 보면은 뭐 아무튼 그때 있었잖아요. 위증 강필구 그 담당관도 이게 이제 돈은 줘야 됐고 근데 행사는 취소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든 건데 그걸 갖고 이제 누가 했냐 위에서 시켰냐 당신 책임져라 당신 다 책임 뒤집어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제 네. 검찰 취조받는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기괴하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한 인간의 네. 그 어떤 소리를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그 웃음소리가 네.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 입틀막 당하고 나서 네. 뭐 끌려 나가실 때 네. 최민희 위원장의 그 웃음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웃음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 저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왜냐면 네. 저는 이제 끌려 나갔고, 그때 굉장히 경황이 없은 상황이. 끌려 나갔는데 그 경위가 저한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발언을 하셔서 네. 이제 일단은 퇴장 조치를 당했다. 네. 근데 이제 5분, 10분 뒤에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으니 대기를 잠시 해달라. 예, 예. 그리고 자기 국회 경위 팀장인데 자기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연락처를 그 사람한테 주면 이제 다시 들어오라고 할 때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왔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다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네. 아주 기괴한 웃음소리로 예.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나중에 들으셨을 때? 아 이거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아, 왜 불쾌했냐면 네. 전 진지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아, 정말 표현의 자유를 정당히 보장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네. 국회라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를 대의를 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서 저도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리권을 막지 말라고. 지리권은 선거로서 저희가 쟁취를 한 거잖아요. 국민들이. 네. 이 사람은 우리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을 막지 말라. 이 사람이 자유롭게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하도록 해달라라고 선거로 이제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지리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불쾌한 거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했고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를 바보 만들고 네. 아, 저 사람은 난동 피우는 사람이고 자기는 좀 대범하게 이걸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자. 이걸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입틀막이 된다. 그래서 위기 모면용으로 웃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민희 위원장이 웃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다가왔다. 아, 저는 네. 그거 듣고 굉장히 소름이 좀 돋았던 게 네. 사람을 이제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종류의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약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감정적 결여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저는 전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바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야, 이거 내가 직접 경험했으면 이건 너무나 트라우마로 남겠다 막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을 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웃음소리 하나로 모든 것들이 희화화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불쾌하고 이거 사람의 진의를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최민희 위원장이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뭐 투사해갖고 그 군사 독재 항거했던 투사고 그리고 이제 그 말지 기자 출신으로 고발 보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무슨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입틀막 위원장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커리어에 일대 어떤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 흠집이 나는 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이거를 보호하고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허탈해서 웃었을 수도 있으나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고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강병일 위원장님께서 뭐 죄인이라거나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국회에 가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전 상당히 고압적으로 느꼈어요. 이제 제가 발언을 할 때 이제 끊겼고 또 이제 또 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조차도 발언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보다는 더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회의원들도 저런 취급을 당하는데 저나 뭐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아, 그건 아니죠. 예. 예,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국회의원들보다 저 위에 있는 위원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위원회 왕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김현 간사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그 아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그 아래에 증인이 있고 증인 아래에 참고인이 있는 어떤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 느낌이 그랬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가셨을 때 현장에서 진행되던 국정감사들을 경험하셨을 때 어떤 그런 계급 구조가 형성돼 있는 비민주적인 공간으로 느껴졌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 계급 사회 카스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국감장이 그 민의를 전달하거나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어떤 특권층이 나와서 네. 누군가를 겁박하는 현장으로 변모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권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명예훼손이 되거나 좀 뭐 이렇게 면책 특권이 있는데 그거를 명책 특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유롭게 질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의 어떤 명예가 좀 훼손된다 하더라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죠. 권한인데 그런데도 자기한테 위해가 간다, 뭐 명예훼손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 국정감사 모니터의 그 갑질이라는 표현이 자기는 네. 불쾌하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거는 질서를 유린한 행위라고 해서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여기 광고를 좀 최수진 위원님 그 받으셨던 모멸감을 좀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충분히 발언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야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건 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어떤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텐데 네. 이게 간단히 유린되는구나 최민희 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한 거했다고 주장하는 그 네. 당시 권력의 예, 어떤 또 다른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의 일정 부분의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면책 특권인데,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네. 좀 그 면책 특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놓지 못한다는 게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예. 가짜 뉴스를 예. 만드는 온상이기도 하고 예. 참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제가 느꼈던 건 그런 어떤 하이어라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계급 사회 전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급이 예. 그 과방위원회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방위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불만도 많았던 이유가 전혀 사람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던 그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고 네. 사람들이 분노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럼 네. 반면엔 또 우리 사회가 네. 아직도 그 민주를 갈망하는 네. 민주적인 절차나 뭐든 민주적인 행위들을 갈망하는 그게 아직도 불타고 있다. 뭐 이런 네. 또 네. 그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도 네. 바로 잡아 달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걸 가만히 있냐. 헌법적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위원장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네. 해서 하면은 이렇게 의원의 어떤 발언 내용을 중간에 끊고 혹은 내용을 갖고 이게 뭐 질의냐 아니냐를 위원장이 판단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그 권한 밖에 권한 남용을 한 거니까요. 직권 남용죄로 그 의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뭐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필요하겠네요. 이제 오늘 좀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 과방위라는 곳은 방송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 국회의원의 어떤 질의권이라는 거는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장은 이제 플레이어를 그만하시고 좀 이렇게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최민희 위원장님이 이제 과거의 말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제 옹호하려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처럼 가시다 보면 그 독재자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국감 뒤풀이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최민희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좀 안티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자기 시대에나 맞을 페미니즘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걸 다 역행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번에 그 모멸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꼈던 그 국감의 현장에서 봤던 우리 강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또 좀 더 심도 깊게 MBC 3노조에 대한 얘기 또 국정감사 때 있었던 불합리한 얘기들을 좀 국감 뒤풀이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